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0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테슬라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의 주가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테슬라가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제 3프로TV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깜빡하고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테슬라가 성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다우랑 나스닥, S&P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최근에 나스닥이 뭐 한 12일 연속으로 오른 것도 있고, 가격 부담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3%씩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뒤에 테슬라를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테슬라는 7%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그런 주식들은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 뭐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대형주,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른 뉴스는 모르겠는데 이 뉴스는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이제 그 재고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원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오는데 재고가 보통은 보면은 예상하는 수준에서 크게 바뀌질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4 140만 배럴이 줄어들 걸로 봤는데 1,500만 배럴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적인 소식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 즉 3월, 4월 달쯤에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면서 원유 재고가 크게 늘어났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집니다.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경제에 관련돼서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다. 유가와 관련돼서는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3프로 TV에 출연하고 나서 제 채널에도 많이 와주신 새로 와주신 분도 많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열어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얘기, 즉 explainable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사실 마음속에 차마 밖으로 꺼내진 못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요. 버블이에요, 버블. 내 마음속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게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있네.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야 SK증권에 이호석이 버블 온다고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지금 이게 좀 가려놨습니다. 버블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면 사람들이 이거는 버블입니다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설명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로직으로는 제가 그리고 스터디한 바에 의하면 3,500까지 가더라도 저는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거 가지고 또 제발 SK증권이 3,500 간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속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더라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3,500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책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이 비이성적 과열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행적으로 사후적 해석으로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좀 약간 내가 혹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COE에 대한 얘기요. 그리고 책에 이제 미스터 마켓에 있는 리얼 옵션에 대한 이야기요. 사실은 이게 약간 뭐야 이거 새로운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COE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리얼 옵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몰랐던 거를 제가 소개한 것이 완전 새로운 개념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과열을 조장하고 막 버블을 조장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를 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직 1990년대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전에도 막 야, 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다. 근데 그때랑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1990년이랑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악유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생각이 전염되는 속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버블이든 버블이 아니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야, 이게 좋대더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염이 되는지, 야, 아니. 주식 그만해.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계속 버블이 더 커지고, 주가가 더 오르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이, 아이디어를 이제 좀 저는 얻었는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전염되는 속도라는 거를? 이걸 참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짜잔. 네.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텔레그램 채널은 대부분 우리가 보시면 어, 진짜 전문적으로 내지는 진짜 주식을 하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전업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 채널에. 근데 제 채널에 보면은 그때 제가 설문조사를 할 때 보니까 개인 투자자 비중이 65% 정도 되고요. 기관 투자자분들이 3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이 구독하시는 분들이요. 팔로워 분들이 2월 달에 제가 시작했거든요. 2월 달에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늘어가지고 지금은 요거 약간 이거 지금 양적 완화 하나요? 그 속도 같은 느낌이. 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텔레그램 한다라는 거를 어디서 아셨는지 어쨌든 최근에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는 이게 전염되는 속도가 이쪽 플러스 쪽으로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텔레그램 채널에 보면은 주황색이 뭐냐면은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고요. 최근에 좀 많이 늘긴 했네요. 그리고 퇴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퇴장하시는 분들이 퇴장하시는 분이 요즘 좀 고개를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내려오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려오게 되면 이때는 좀 이거 뭐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냥 참고 삼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이 사진이 조금 너무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K커처 뭐 이런 걸 좀 해볼까요? 이걸.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JP 모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다고 봐요. 자기 소신껏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드라마티컬리 오버밸류 돼 있다. 테슬라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주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 내가 봐줬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브링크만이라는 분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를 올렸냐면 80불에서 90불로 올렸습니다.
아, 네, 90불입니다. 이분의 목표가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주가가 빠져서 얼마죠? 650인가요? 네, 근데 이제 90불을 타겟으로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그림을 보시면요. 블룸버그 기사에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JP 모건의 타겟은 요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초 수준이네요. 올해 초 수준이 적당하지. 야, 네가 뭔데 6배나 올랐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 애널리스트 평균 타겟은 360입니다. 360.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를 지금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를 뭘로 설명하냐면 리얼 옵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제가 만약에 제가 아는 분이 테슬라를 숏한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왜 너는 자꾸 테슬라 얘기를 하는 거니?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야. 제가 처음 테슬라 얘기를 한 게 리얼 옵션 얘기를 하면서 이틀 전에 했고요. 어제는 COE 얘기하면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완전히 또 새로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왜 중요한지요? 자, 애플과 테슬라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에 이제 뭐 테슬라가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떤 부분이 비슷한 건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2008년 금융위기를 뭘로 극복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뭘로 극복한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를 많은 분들이 QE 때문이다. 저도 좋아하는 버냉키 형님 때문이다. 버냉키 형이 일본의 그 버블 붕괴되는 과정, 디플레이션을 극복해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면서 일본의 불황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QE를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면요.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면 이거는 한번 니네들이 한번 좀 해봐. 이렇게 하면서 요러한 샌드박스를 깔아준 겁니다. 샌드박스.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모래를 깔아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QE라는 것이 결국은 금리를 낮게 유지해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도 할 수 있게 하고 깨지더라도 이렇게 괜찮으니까 한번 투자도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판을 깔아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극복한 거는 저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만드는 iOS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저는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iOS가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만약에 iOS가 생기지 않았다면 안드로이드도 없었겠죠? 그죠? iOS가 성공하지 않았으면 급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야 빨리 야 iOS 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빨리 만들자 안드로이드 해가지고 구글이 만들고 그리고 구글과 관련된 정말 수많은 그런 그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노키아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모토로라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다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안드로이드라는 진영이 만들어지고, iOS라는 것이 치고 나가니까, 안드로이드가 서로, 야, 빨리빨리 모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도 일어났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iOS 때문에 생겨난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졌나요?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겨났고요. 실제로 수요도요.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쓰지 않던 돈을 이 iOS 때문에 안드로이드 때문에 쓰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금 당장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뭐 쿠팡이든 뭐든 이런 그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투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은 결국은 iOS라는 판이 깔아졌기 때문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성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제가 25,000불짜리 전기차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25,000불짜리 전기차가요.
만들어지면 무슨 수요가 생기냐면 수요가 생기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죠? 이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 혹은 이게 누군가한테는 희망, 누군가한테는 야, 25,000불짜리라면 되게 좋겠다.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iOS를 보면서 야, 우리 이러다 다 망해. 라고 얘기했던 안드로이드 진영처럼 전기차를 야, 우리도 이거 안 만들면 큰일 나겠다 야, 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요. 투자를 합니다. 투자. 이번에 그 현대차가 만든 eGMP 있잖아요. eGMP와 같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 투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투자를 일어나게 하는 이유, 왜, 야, 이게 엉덩이를 발로 아무리 걷어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왜 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가 낮으면서,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도록, 야성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 금융 완화를 하는 거죠. 고압 경제든 뭐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투자를 합니다. 경쟁을 해야.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성공을 해야 돼요. 실패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폭스바겐도 투자하고, GM도 투자하고, 등등등. 이거 지금, 야, 테슬라다 안 그러면 우리 다 끝나. 지금 빨리 투자해서 개발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를 만든다는 관점, 그리고 경쟁적 투자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3프로 TV 나온 이후로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늘어서요. 이제 1.6만 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늘어나는 건 좋은데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채널은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여기서 무슨 종목을 얻어가려고 오지 마세요. 저는 공부하는 채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호석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